산업활동 동향에 이어 수출입 동향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해진 우리 경제 상황이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고통의 끝을 알 수 없다는 점인데요. 네, 기업을 넘어 실물 경제로까지 미치고 있는 이 타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광수 실장님. 네. 3월 수출 사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감소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네, 3월 한 달 동안에 네. 나왔던 지표들은 네. 소위 금융시장의 충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 다뤄봤겠지만 이제 3월 말, 4월 초부터는 실물 충격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의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지표들이 발표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다만 지금 3월 수출입 실적이 나오는데 수출이 0.2% 감소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감소한 모습이에요. 예.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수출 계약 물량과 이 본선 인도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수출입 계약, 수출입 물량이라는 것은 관세청 기준으로 free on board, 그러니까 FOB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적했을 때 수출 물량에 들어가요. 근데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나서 보통 품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2, 3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 계약이 갑자기 성사가 안 되면 2, 3개월 후에 수출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예, 어쩌면 3월 이 수출입 동향은 이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품목별로 해서 네. 이 물량이 그래도 본다면 수출 단가는 여전히 좀 낮아졌는데 네네. 물량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네. 이 단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네. 걱정을 더 해야 될 상황 아닌가? 네. 결국은 지금 3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이 내용보다는 네. 이제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될 때 그때 실물 경제 충격이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입니다. 지금은 수요 부진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석유 제품 가격이 크게 급락합니다. 22.7%나 감소했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17.2%나 감소했고요. 네. 섬유 제품, 철강 제품 이런 주요 수요에 해당되는 이 수요가 부진해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것이 결국 우리 수출액이라 하면 가격 곱하기 물량인데 네. 물량이 아무리 늘어도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액 규모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출 가격도 같이 동반하라고 하고 있는데 4월 달 수출에 만약에 물량마저 같이 하락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실물 경제 충격으로서 수출 영역을 고스란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가별로 또 품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는 게요. 일단 3월 지표로는 좀 수출 지표로는 감소했군요. 감소했는데 디램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거든요. 예. 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반도체 그 업황을 두고 뭐 더블딥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상당히 그 침체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그 수요 부족에 따른 그 재고 확보 차원에서 이제 실제 그 제조업체, 실거래자, 실수요자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데 기인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하고 반도체에서 부정적 요인이 있어요. 예. 부정적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서팀의 국제 경쟁력, 국제 어떤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경기가 업종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저희 전반적으로 그 업황이 침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반대 수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뭐 서버형 증설 관련돼서 반도체 수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기업들이 이제 그 온라인 거래 이제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거래하면서
실제적으로 서버가 부족한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증설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물량은 많이 반도체가 늘었는데 그 단가가 떨어지면서 올해 지금 3월 달에 3%밖에 실적 개선이 안 됐는데 반도체 부분은 실제적으로 PC라든가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그 반도체는 많이 수요는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 오히려 그쪽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사실 전체적으로 물량은 뭐 27% 정도 개선이 됐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3% 개선밖에 안 된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지금 어떤 그 공급 부족, 그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확보 필요성 때문에 최근에 그 실수요자들이 많이 그런 걸 구매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좋은 말씀을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더블 DB라는 표현은 이제 제가 책으로 발간했던 주제라고 네. 아, 네. 그렇습니까? 말씀을 예. 드려보면 결국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우리 뭐 흑사병을 경험했을 때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충격을 경험하면 구조적인 삶의 변화도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구조적인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프스타일 자체의 변화, 비대면화된 삶을 즐기는 거죠.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가 ERP 같은 거, 그러니까 서버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고요. 예. 네.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많이 대체됩니다. 그렇죠. 교수님은 더 크게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영역에서 화상 회의로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양한 반도체, 컴퓨터, 가전 무선통신기기 이런 영역에 대한 수출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재밌게도 이 통계를 한번 보니까 네. 대중국, 대아세안, 대미, 대EU 모든 국가에 걸쳐서 예.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 품목, 반도체, 컴퓨터, 가전, 무선통신기기 네. 이 4개는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다. 아. 그 증가율이. 3월에요? 예, 그렇죠. 아, 3월 이 수출 동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인 수출에는 악영향을 주지만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서 교수님. 이게 지금 3월이 수출 영향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충격 영향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월, 5월, 4월 들어서도 지금 3월처럼 고작 0.2% 감소한 실적, 뭐 선방이라도 할 수 있는데 4월, 5월 전망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그 네.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FOB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본선 인도 가격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이 계약 물량이 실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나오기 이전에 체결됐던 계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달러 가격이 이제 상당히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 구매력 그 달러 구매력이 이제 커지는 게 사실 물량을 많이 이제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약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됐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수출 단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0.2% 지금 감소한 거로 나오니까 네. 결국 본전 장사했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물건 많이 팔았지만 가격 많이 인하해서 가격이 팔았다고 하는 떨어졌을 거죠. 때. 그렇다 그러면 이게 4월 이후부터 본격화된다고 봤을 때 코로나 사태가 아직 반영 안 됐다고 봤을 때 오히려 그 수출 단가가 더 떨어지고 물량이 줄다고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실적이 좀 본격화돼서 안 좋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서버 증설 수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올해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이제 마이너스 3% 네. 감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될 가능성은 반도체는 크지는 않는데 네. 그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소득이 줄면서 네. 실제적으로 내구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동률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동안에 이제 SUV 시장이 좀 확대되고요. 전기차 유럽에서 판매하는 게 늘어나면서 실적 감소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보전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악화된다 그러면은 4월, 5월, 6월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 그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 이렇게 이제 많긴 한데 또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이 중국 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은데요. 그 기준선이 50인데
50을 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예, PMI 지수. 네, PMI 지수가. 예, 예. 아, 조금 긍정적인 또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 생산자 지수가 네.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중국이 이제 그 생산국이잖아요. 네. 물건 만들어서 주로 파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제조업자들한테 그 경기 현황에 대해서 이제 서베이하는 지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 그래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지수 어떤 구매와 관련된 게 사실 네. 신뢰성이 있는 거고 중국은 생산자 관련된 쪽이 네. 좀 그 신뢰성이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 뭐 수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둔화되고 네. 있잖아요. 예. 증가세가.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반기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반영됐다고 봤을 때 네. 뭐 그 지표로만 놓고 보면은 뭐 고무적인 어떤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쪽의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진정되는 듯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정상조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산업이나 우리 경제에도 좀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한 1,189개 정도 돼 있는데 올해 3월 중순 이후로 지금 가동이 한 98% 이상 됐다고 해요. 재개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 나가 있는 그런 그 공장들이 가동이 못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가동이 못 되면서 조업에 차질이 생기고 부품 네.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게 뭐 정상 가동된다는 건 좋은 신호고 어떻게 보면 전년도 평상시 수준 실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생산 가동률 이쪽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뭐 수출 전망은 그렇긴 하지만 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네. 정말 사실 처참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생산, 소비, 네. 판매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상황이 뭐 전경련에서도 조사한 것도 있고요. 네. 또 정부가 발표한 뭐 산업활동 동향도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네. 결국 이제 트리플 네. 다 모든 부문에 걸쳐서 이제 네. 악재가 나오는 그러니까 실물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체감 갈 어떤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는 길에 네. 몇 개 기업의 그 담당자들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아, 네, 네. 실제 대기업 그 타이어 회사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금융사하고도 통화를 했고, 네. 자동차 기업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담당자들이 실적 압박에 못 이겨서 굉장히 지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금 이번 달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월 달, 5월 달 수출이 중요한데 네. 지금 실적이 전망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내에서 네.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실적 압박에 대한 강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고 네. 왜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이제 네. 무급휴직 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떤 고통을 직원들도 분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미 항공업이나 여행업은 이제 이미 임원들의 경우에는 반 정도의 월급을 반환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 산업에 걸쳐서 확산될 조짐이 있다. 네. 정경련에서 조사했던 그 결과는 10개 산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9개 산업이 다 영향이 있다라고 답변한 거죠.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전 산업에 걸쳐서 생산, 소비, 투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어떤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네. 산업계 영향으로서 매출액 지금 현황이 마이너스 17.5%고요. 앞으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마이너스 24%로 매출액이 줄겠다. 예. 영업이익이나 수출액이나 고용 부문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기업이 감당해야 될 수출, 영업이익, 매출액이 고용에게까지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달에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7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그 수출 기업들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안에는 물량이 늘어난 걸로 통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지금 단가가 떨어지는 건 뭐 기정사실화됐고요. 네. 수요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좀 생산 중단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첸나이 공장이 이제 중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구권에서도 이제 중단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반도체 그 생산 가동이 좀 차질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대기업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좀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정부에서는 이제 수출금융 지원을 하면 48조 정도 추가로 지원했다 그래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올해 거죠? 2월하고 3월하고 해가지고 뭐 28조, 20조씩 해가지고 48조 원 추가 지원하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 조사하는 데 있어서 35% 이상의 자금 지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 제가 아는 그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었는데 자금 지원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수출금을 많이 많이 해준다는데. 해주는데 네, 네. 뭐 어떤 점이 어렵냐 했더니 이분 하신 얘기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네. 그 보증서 발급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대표이사가 국세나 지방세를 연체하는 어떤 경력이 없어야 돼요. 세금 예, 그렇죠. 세금 이렇게 잘 네. 체납했던 네.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부결이 됐을 때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신청했다가 일단 못 받게 기각이 된 되면은 이후에는 6개월, 6개월 이후에 기다렸다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증서를 이제 통해서 대출을 좀 우량한 그 금리로 받아서 네, 네. 빨리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금융 차원에서도 실제로 이제 환어음을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보통 이제 그 어음 발행하면은 보통 이제 물건 사는 사람이 이제 결제해 주기 전에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그걸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은행이 상당히 요즘에 이제 유동성 위기가 오면서 그걸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 어음 발행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네.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금 지원을 그런 프로세스가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특별 연장 근로를 좀 인정해달라. 연장 그러니까 근로. 네. 재택근무하고 최근에 뭐 그 원격 근무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기간을 특별 연장 근로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 52시간 규제하고 맞물려 있나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제대로 그 생산에 좀 차질이 있는 게 대기업의 연장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청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그걸 원하는군요. 예. 네.